이번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배우고 다음에는 이제 반비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학습 목표죠. 정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식, 표, 식,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. 정비례가 뭐냐를 이해한 다음에 그 정비례 관계를 표나 식이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음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정비례 관계란 뭐냐?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물론 정비례라는 말이 있겠지만 관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. 이 수학에서 관계는 아주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. 그죠? 우선 정비례 관계란 뭐냐 봅시다. 생각 열기. 비닐봉지를 한 장 버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3g 배출된대 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4장을 버리며 이산화탄소가 12g이 배출되는 거네. 너무나 당연하다 그죠? 한 장 버릴 때 3g이니까 4장 버리게 되면 여기에 3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겠다 그죠? 그래서 12g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비닐봉지 6장을 버릴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구해보자. 어떻게 하면 되겠죠? 6장에다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3g 배출되니까 18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? 자, 이제 밑에 텍스트를 보겠습니다. 위의 생각 열기에서 비닐봉지를 X장 버릴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Y라고 하며 비닐봉지 한 장을 버릴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3g이라고 얘기했다 맞죠? 비닐봉지 한 장을 버릴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3g이라고 위에서 우리 방금 얘기해봤죠. 그죠? 그래서 비닐봉지의 장수를 x,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y라고 했을 때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변한다. 비닐봉지가 한 장 또는 두 장, 세 장, 네 장, x 값을 우리가 막 변화시킬 수 있겠죠. 그 변화시킨 결과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양도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겠죠. 이와 이처럼 어, 이때 x와 y처럼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변수라고 얘기한다. 자, 변수의 정의가 나왔네요.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,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럼 고정되어 있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. 여기서는 변한다고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는 값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? 변수와 다른 말, 약간 반대되는 말이라고 할까요?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. fixed number라고 얘기하죠. 뭐 어머니 얘기하면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대충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에, 여기서 두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. 위에 함께하기에서 얘기하는 거죠. 보세요. 비닐봉지를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, 여섯 장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다. 그죠? 한 장 버릴 때, 두 장 버릴 때, 세 장 버릴 때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죠. 한 장 버리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3g, 그 다음 두 장 버리면 6g, 9g, 12g, 15g, 18g 이렇게 된다. 그죠? 그런데 보니까는 어, X의 봉지를 한 장 버릴 때, 두 장 버릴 때, 이거는 두 배 차이가 난다, 그죠? 한 장 버릴 때, 세 장 버릴 때, 세 배 차이가 나고, 한 장 버릴 때, 네 장 버릴 때, 네 배, 다섯 배, 여섯 배 차이가 나고 있죠. 쭉쭉 갈 수 있겠다, 맞죠? 그러면 한 장 버릴 때 이산화탄소의 양은 3g이고, 두 장 버릴 때는 6g이니까 여기도 두 배, 세 배, 네 배 이런 규칙적인 관계가 보이죠. 그래서 위의 표에서와 같이 두 변수 xy에 대하여 x값이 2배, 3배, 4배로 변화함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, 3배, 4배로 변할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한다. 자, 정비례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. 그죠? 또 어,
위의 표에서 y의 값이 항상 x값의 3배임을 알 수 있다. 볼까요? y의 값은 x값의 3배다. y의 값은 x값의 3배다. 확인하고 있죠. 다 3배가 된다. 그죠? 따라서 우리는 xy 사이에 y 이꼴 3x의 관계가 성립한다. y 값은 x 값의 3배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성립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. 그죠? 일반적으로 y가 x에 대해서 정비례할 때 두 변수 xy 사이 관계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. 아하. 정비례 관계일 때는 그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여기서 a라는 것은 상수가 되는 겁니다. 고정되어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. 자,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해상 풍력 발전기 한 대가 1시간 동안 8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한다. 이때 발전기 X대가 1시간 동안 생산하는 전기량을 Y 메가와트라고 하자.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. 그래서 X가 이게 뭐죠? X가 뭐죠? 발전기의 대수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로 이렇게 발전기의 개수가 늘어가고 있죠. 그럴 때 한 대가 있으면 8메가와트라고 얘기했죠. 그럼 두 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16메가와트, 24메가와트, 32, 그 다음에 40, 그 다음에 48 이렇게 되겠다. 그죠? x와 y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y가 x의 정비례함을 확인하시오. 자, 봅시다.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. x와 y의 총 8배가 난다. 그죠? 1하고 8, 2하고 16도 8배, 8배, 8배.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. y는 x의 8배 한 거와 같다.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. y는 8x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. 그죠? 그러므로 y 이꼴 ax의 스타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?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 우리 변수란 무엇인가, 그 다음에 정비례 관계는 무엇인가, 그 다음에 이 정비례 관계를 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표하고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. 그죠? 이제 우리가 이 정비례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만 우리가 이제 배우면 되겠다. 그죠?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